여러분, 오늘은 숙빈 최씨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장 아프고 가장 충격적입니다. 마당을 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장희빈과 목숨을 건 싸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인현왕후를 지켰습니다.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훗날 왕이 되어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입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왜 자기 아들에게는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극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빈 최 씨는 1718년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 연인군이 왕이 되는 것은 그로부터 6년 뒤 1724년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들이 왕이 되는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연인군은 훗날 영조가 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앉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평생 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조는 왕이 된 뒤에도 늘 상처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술이 출신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시선, 정통성에 대한 의심, 완벽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강박, 조금만 약해 보여도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결국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자기 아들 사도세자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 숙빈 최 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후궁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조라는 왕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동시에 더 차가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죽음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조선 왕실 최대 비극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마지막 길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718년 봄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의 몸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어서부터 편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고 표정 하나도 드러내면 안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삼켜야 했습니다. 기뻐도 소리내면 안 되었고 슬퍼도 오래 울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 결국 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숙빈 최 씨의 나이 49. 요즘으로 보면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평생의 고생과 긴장이 더해졌으니 몸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연인군은 그때 24살이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연인군은 병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몰아쉴 때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손을 잡고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눈을 뜨실까, 혹시라도 다시 말씀을 해주실까, 그 마음으로 곁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군에게 숙빈 최 씨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세상에 낳아준 사람인 동시에 자기를 정치의 칼날 속에서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몰라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숨죽여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연인군이 살아남는 길을 어머니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연인군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숙빈 최 씨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는 정확히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녀가 살아온 방식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나서지 마라. 쉽게 속내를 보이지 마라. 억울해도 서두르지 마라. 살아남는 사람이 끝내 이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런 간절함도 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날을 끝내보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것이 숙빈 최 씨가 평생 온몸으로 아들에게 가르친 말이었습니다. 결국 숙빈 최 씨는 1718년 세상을 떠납니다. 궁궐 안에서는 또 하나의 큰 울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녀의 마지막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길도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만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인군 마음속에서 가장 큰 버팀목 하나가 사라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숙빈 최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연인군에게는 더 위험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2년 뒤인 1720년 숙종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자 경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연인군은 왕의 이복 동생이 됩니다. 겉으로는 영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이미 둘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 연인군을 밀어올리려는 세력, 소론과 노론의 갈등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 시기 연인군은 잘해도 미움받고 가만히 있어도 의심받는 처지였습니다. 조금만 눈에 띄어도 왕위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조금만 움츠러들어도 능력이 없다는 조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서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조용히 버텨라. 연인군은 버텼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조용하게 버텼습니다.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기뻐하지도 않았고 쉽게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영조가 훗날 보여주는 치밀함과 경계심,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태도,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성격은 바로 이 시기에 더 굳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24년 경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연인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그날 영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왕이 되었다는 기쁨보다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보고 싶은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마마마,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려드릴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영조 안에 아주 깊게 남았을 것입니다. 영조는 왕이 된 뒤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당을 각별히 여기고 그 존재를 지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왕은 높아졌지만 생모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 무술이 출신 어머니를 둔 왕이라는 시선, 이것은 영조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얕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천한 피가 흐른다고 비웃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완벽주의와 강박이 정치에서는 영조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가정에서는 영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에게서 자기 약점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조금도 흐트러질 수 없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끝장날 수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조가 원하는 세자는 빈틈이 없는 세자였습니다. 학문에 밝고 예법에 능하고 신하들 앞에서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세자. 누가 보아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아들. 하지만 사도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글보다 무예를 좋아했고 답답한 예법보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섬세했고 압박을 받을수록 더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조의 눈에는 그런 사도세자가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왜 나처럼 버티지 못하느냐? 왜 나처럼 견디지 못하느냐? 왜 나처럼 완벽해지려 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질문이지 아들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눌렸습니다. 칭찬보다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격려보다 질책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보다 두려움을 먼저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더 엄격해지고 한 사람은 더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 행동이 이어졌고 궁중 안에서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세자는 8해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 당파 싸움도 얽혀 있었고 세자의 심리 상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조는 평생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약해지면 무너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공격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시작점에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삶과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당을 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높은 가문도 없었고 든든한 세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살아남는 법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를 지키려 했고 무엇보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우며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숙빈 최 씨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깊은 곳에서 버텨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아들 영조는 끝내 어머니의 가장 큰 가르침을 완전히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숙빈 최 씨는 몸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완벽하지 않아도 버텨야 한다. 하지만 영조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교훈은 배웠어도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교훈은
끝내 다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그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는 그토록 차가운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숙빈 최 씨 이야기의 가장 슬픈 마지막입니다. 마당을 쓸던 여인,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그리고 조선 왕실 최대 비극의 그림자를 남긴 여인, 숙빈 최 씨.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여파는 조선 역사 가장 깊은 곳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 달빛 방송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조선 왕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